인사에 대한 불만도 사실은 있고 또 뭐 부족한 점도 있고 더 나은 사람을 했어야지 뭐 이런 지적도 있는 게 사실이죠. 그러나 우리는 뭐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들의 눈높이나 또는 야당 또는 뭐 우리 지지층 안에 기대치에 좀 못 미치는 그런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. 그런데 저는 인사와 관련돼서는 우리 국민들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우리의 색깔에 맞는, 그러니까 한쪽 편에 맞는 사람만 선택해서 쓸 수도 있죠. 그러면 좀 더 편하고 또 속도도 나고 갈등은 좀 최소화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. 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야당 대표 또는 여당 대표가 아니고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합니다. 그리고 마음에 드는 또는 색깔이 같은 쪽만 쭉 쓰면은 위험하죠. 시멘트, 자갈, 모래, 물 이런 걸 섞어야 콘크리트가 됩니다. 그런데 시멘트만 잔뜩 모으면 그냥 시멘트 덩어리가 되죠. 모래만 잔뜩 모으면 모래더미가 될 뿐입니다. 그래서 차이는 불편한 것이기도 하지만 시너지의 원천이기도 하죠. 특히 정치 영역에서는 최근 검찰 인사 관련돼서 이런저런 지적들이 있는데 저는 뭐 성남시장, 경기지사를 거쳐오면서 뭐 어쩔 수 없이 있는 공무원밖에 쓸 수 없는 한계가 있기도 했지만 그 중에서도 뭐 우리하고 색깔이 비슷한 우리를 지지했던 쪽을 다 골라내면 남는 게 없더라고요. 뭐 골라낼 수도 없었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써야 됐고, 그리고 공직자들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. 공직자들, 특히 직업 공무원들은 지휘자, 인사권자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. 개별적 역량들을 가지고 있고 국가에 충성하고 그리고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는 기본적 소양만 있으면 결국 지휘자가 지휘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.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공직사회에는 로봇 태권부에 비슷해서 그 자체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죠. 그런데 결국은 그 헤드에 조정관에 철수가 타면 철수처럼 행동하고 영희가 타면 영희처럼 행동하죠. 그러나 철수나 영희가 아무것도 안 하면 결국 공직사회 그 자체가 제자리에 주저앉아서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공직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비난들을 가끔씩 하잖아요. 뭐 영혼이 없다, 뭐 해바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비난하면 안 되죠. 직업 공무원들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, 국민의 주권 의지를 대행하는 지휘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의무입니다. 그게 법률상 의무일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훈련돼 있어요. 결국은 최종 인사권자, 지휘자가 시키는 대로 한 거죠. 그들도 사실은 어쩌면 비난받는 그들도 억울하겠죠. 지휘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공직사회, 특히 직업공무원들은 해가 있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도록 법에 의무화되어 있습니다. 그걸 해바라기라고 비난하면 안 되죠. 즉 내용을 채우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인사권자, 최종 책임자, 뭐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이죠. 그래서 다 골라낼 수도 없고 또 다 골라내서 한쪽만 쓰면 결국 끝없는 전쟁이 벌어집니다.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최대한 고쳐서 써야죠. 잘못된 게 있다면. 부족한 게 있다면 또 채워주어 가면서 같이 해야죠. 그래서 기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고
또 국가와 국민에게 충직한 기본적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다 같이 가야죠. 그래서 그런 측면들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일면에서는 칭찬받기도 하지만 또 일면에서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사는 그 자체가 목표 또는 목적이 아니고 어떤 정책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죠. 어떤 정책을 채택할 것이냐 또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거냐를 가지고 평가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. 좀 시간을 주고 좀 기다려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인사로 모든 게 결정되지는 않죠. 인사가 중요합니다. 자질이 없거나 부정부패하거나 무능하거나 또는 이기적이거나 뭐 이런 인사를 하는 건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성향이 다르다. 또 누구와 관련이 있다. 누구와 친하다더라. 누구와 뭐 어떤 관계가 있다더라. 이런 걸로 판단해서 배제하기 시작하면 남는 게 없습니다. 이게 어쩌면 정치보복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.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, 뭐 야당의 불만은 저도 최대한 그 불만이 뭔지 실질적인 논거가 있는 것인지, 즉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도 질문해 봅니다. 만약에 타당하고 합리적 근거가 있는 거라면 당연히 그 지적을 수용해서 교정해야지요.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. 그리고 끊임없이 이제 대화할 생각이고요. 저는 뭐 못 만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고, 저는 이때까지 제 개인적인 삶도 그랬고 또 공직 생활도 그랬지만 벽을 세우거나 선을 그어서 미리 차단해서 가능성을 봉쇄하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. 만나보고 얘기 들어보고 정리해도 늦지 않죠. 좀 우리 야당들도 다 국회의원들도 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민의 대리인 대표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받아야 되고 또 저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뭘 말하는가도 중요하지만 네. 어떤 말을 듣고 있었느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그 인사에 대한 왜 세간의 비평이라든가 또 있었습니다. 지역의 소외감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듣고 있구나. 그래서 반응을 하는구나. 그러니까 반응형 그 발언들이 많았던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대통령 기자회견이라 그러면 업적을 과시하고 그러면서 뭔가 좀 이렇게 한마디로 좀 속된 말로 자뻑이라 그러지 않습니까? 이런 부분에 비해서 구성된 어떤 그 언어의 맥락을 보면은 상당히 경청, 반응, 문제 중심의 어떤 그 스타일이다.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그 좀 높이 평가합니다. 네. 거기에다가 일단은 그 어려운 과정에서 이 출범한 정부기 때문에 사실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솔직히 인정하는 부분도 소탈하다. 사실은 특히 인사 문제 관련해서는 네. 좀 아쉬운 게 정말 많거든요. 네. 그리고 또 이제 막 급조해서 정부를 시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설픈 점들이 많이 있을 건데 이런 부분은 대통령이 굉장히 좀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구나. 그런 점에서 저는 경청 능력과 말하는 능력이 좀 균형을 맞춘 것 같다. 이런 점을 좀 보는 게 소통의 어떤 그 진정성의 네. 기준이 아닐까 생각이 그 들어요. 인사 관련해서는 뭐 마음에 드는 색깔이 같은 사람만 쓰면 위험하다 이제 이런 네. 얘기 좀 하고 그다음에 시멘트랑 자갈 모래 물이 섞여 콘크리트가 되는데 시멘트만 잔뜩 모으면 시멘트 덩어리 된다 이런 얘기 그건 들으면 옛날에 다른 대통령이 썼던 말인데 아, 그래요? 그런 거 잘 또 좀 인상 깊었던 게,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피드백을 하는 성격이 있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인사 문제 관련해서 우리 지지층 혹은 국민들에게 기대에 못 미치는 측면 있는 거 알고 있다. 그러면서 특히 검찰 인사를 또 네. 얘기를 하더라고요. 구체적으로. 그래서 검찰 인사 관련해서 이런저런 지적들이 있는데 이제 본인이 뭐 성남시장이나 경기지사 때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신 우리 색깔만 골랐으면 쓸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리고
공무원들도 결국은 그들은 해가 있는 방향을 보게 되어 있다 법적으로. 해바라기. 그러니까 결국은 네. 지휘권자가 중요한 거지 그렇죠.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뭐 막 어느 정부에서 무슨 일을 했다라고 해서 뭐 완전히 배제하는 건 좀 옳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 네.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걸로 판단하면 그게 정치 보복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. 네. 예. 저는 이게 30일 만에 일단 하잖아요. 이거 자체도 되게 이례적인 거죠. 음. 그 앞선 정부들은 뭐 대부분 이제 100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 이런 걸 많이 했는데 30일 만에 한다라는 건 뭐 당연히 그동안 국민들과의 소통 이런 부분 강조했다라는 측면도 하나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다른 정부가 100일 동안 할 일을 사실 30일 동안 압축적으로 했다라는 부분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거의 뭐 일 중독 수준으로 네. 국정에 몰입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평가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. 특히 수척해져 가는 그 대통령의 참모들의 모습들이 지금 연일 좀 보도가 되고 막 위성- 화제가 되면서 위성락 코피. 특히 위성락 실장이 코피를 쏟았다 이런 얘기를 오늘 그 대통령이 연로하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죄송하지만이라는 말을 또 덧붙이면서 이전 대통령이 죄송하지만 위성락 대사라고도 하셨는데 뭐 실장님이 코피를 쏟고 그리고 다른 참모들도 막 몸무게가 막 체중이 빠지는 이런 고생을 감내하고 있지만 사실 그럼에도 이런 대통령 참모들이나 공무원들이 고생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하루가 또 5,117만의 국민들의 하루가 된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가 있거든요. 있었죠. 네. 앞부분에 나왔죠.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부분은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특히 이제 이번 대선을 또 참여해서 투표를 했던 국민들에게는 좀 뿌듯한 마음이 있겠다라는 생각도 또 들고 네. 또 예전부터 그런 말 있었잖아요. 아유 뭐 정치인들 다 그놈이 그놈이야. 뭐 한 명 바뀐다고 뭐 달라져라고 했지만 네. 이번에는 대통령 한 명이 바뀌니까 국정을 운영하는 기조도 바뀌고 뭔가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거든요. 이런 게 국민들에게 정치적인 효능감으로 다가올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30일 만에 한 달 만에 기자회견하는 것 이것 자체는 신속했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이거 효능감 있다. 이거 제대로 하고 있구나. 이런 인상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 듭니다. 네.